오늘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부동산 촬영을 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디 가기 전에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나인원 한남 밑쪽에 있는 한남 뉴타운 3구역하고 좀 붙어있는 지역이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밥 먹으러 왔는데 왜 갑자기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아유 온 김에 가는 거지. 온 김에 촬영해야 돼. 한남 오거리인데 아까 전에 나인원 한남부터 요즘에 그 봄에 생기면서 그쪽 앞쪽 상권이 좀 커지면서 이 한남 오거리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한남 오거리잖아요. 한남 오거리를 기점으로 저 건너편에는 이제 거일 있는 저쪽 상권,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여기는 좀 더 대중 상권. 거일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뭐 가격대나 이런 게 좀 높은 편이고 여기는 좀 대중돼 있는 상권이긴 한데 골목골목에 되게 맛집들이 많아요. 유명했던. 아 이런데 맛집들이 많다?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수족관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수족관? 네, 수족관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는 막 김태희 씨도 오고 김하정 씨도 오고 연예인들 되게 많이 오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방금 영정 씨가 이제 한남거일 그쪽에는 저도 알아요. 키즈 카페 좀 비싼 데 많고 카페도 좀 비싼 데 많은데 유치원 엄청 비싼 데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대중적인 곳이잖아요. 근데 땅값이 엄청 비싸대 여기. 비싼 데가 그래도 간간히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좀 대중적인 곳이고요. 여기가 원래 땅값이 높은 데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면서 여기도 시세가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진짜 미친 게 진짜 이게 참 알 수가 없구나. 정부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와 최근에 나인원 한남 뒤편에 뭐 이걸 우리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방송 안 했으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1.1억에 팔린 거 평당. 아니 나인원 한남 뒤편에 주차도 안 되고 한강진역에서 걸어 들어오면 경사도 급하고 막 그런 데가 짜투리 땅. 거기가 30 몇 평짜리였죠. 그게 1.1억에 팔린 걸 보고 와 처음에 거기가 9천에 거래됐잖아요. 나인원 한남 입주 시작할 때쯤에 그 9천 거래됐을 때 우리 둘이 뭐라 그랬어요. 와 이거를 왜 9천 주고 사? 이랬는데 1.1억에 팔린 걸 보고 한남동이 미쳤구나 요즘에. 요즘 아파트 값 생각해보면 그건 그래. 거기 라인은 그런데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2천까지는 거래됐어요. 근데 나인원 한남 뒤에는 이종주거 지역이라서 많이 못 올리는데 여기는 또 안 그렇잖아요. 준주거 지역이 높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한번 가보죠. 저희가 이쪽 상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알파카에서 컨설팅을 해서 공사를 이렇게 다 해준 거예요. 아 공사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그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 여기 이제 매입한 분께서 직접 자기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상권 같은 게 1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원래 1층이 조그맣게 그 노가리 슈퍼라는 맥주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맥주집이 불법으로 주차장을 확장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불법도 싫고 그 다음에 1층 주차장을 자기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1층을 다 터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1층이 다 주차장이에요 이게? 원래 근생 부분이 있던 거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1층에다 근생을 없애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1층에 근생을 이렇게 없애는 거는 당연하죠. 여기 1층에 상권이 얼마나 좋은데 상권이 이렇게 좋은데 근생 없애는 건 너무 손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의 니즈에 맞게 그 사옥인 거예요 이게? 사옥이요. 전체 사옥으로 쓰는 거예요? 2층 지금 현재 CCTV고 아, 3층부터 야금야금 좀 더 쓰려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니즈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건물이 외관이 되게 깔끔하게 잘 바뀌었어요. 우리도 빨리 한남동에 건물 사야 되는데 한남동 요즘 너무 많이 올랐어. 내가 그래서 예전에 사자 그랬잖아. 한남동으로 가자 그랬잖아. 그때 샀으면 지금 얼마나 올랐겠어.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도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메인 상권은 저쪽인데 이 건물은 대략 평당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이게 1억 2천에 샀는데 평당 이렇게 사신 거예요? 1억 2천에 샀어요. 리모델링까지 했으니까 더 비싸겠네 지금은. 그렇죠. 공사 같은 경우도 처음 해보신 건데 나름 감각이 있으세요. 여기 준주거 지역이죠? 준주거 지역. 그러니까 1억 2천 가는 거. 아니 여기는 그때 이해가 돼.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고 뭐 저쪽 가면 3종도 있고 섞여 있는데 그러면 뭐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잖아요. 또 평지구 한강 바로 앞이고 그리고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10년 안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생기면 여기가 5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찾아오기도 편하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주차도 되고 그리고 뉴타운도 생기고 그러면 여기가 비싼 건 전 이해가 돼요. 나인원 한남 뒤에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나인원 한남 뒤에는 그래서 오히려 거품이다. 저라면 이 동네에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잖아요. 임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건물도 높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로도 넓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바로 맞닿아 있고 그래서 저도 오히려 한남 오거리 중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뉴타운 3구역이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뭐 상가랑 이런 게 잘 되게 들어서지만 그 앞에 근생은 여기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오히려 여기에 고급 업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골목골목에 도로 좁은 데에는 차들 발렛 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경사가 많이 져 있으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도로도 되게 좋고 경사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고급 업장들이나 이런 발렛 맡기는 업장들이 이쪽으로 저는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또 한남동이 부촌 주거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더일 뭐 나인원 저 유엔빌리지까지 해서 많으니까 거기다 이제 3구역까지도 들어오면 3구역도 굉장히 어느 정도 중산층들이 들어올 거고 교통도 좋고 한강 바로 앞이고 그럼 저쪽으로 가봅시다. 걸어가다 보니까 기흥이 여기 왜 있지? 여기가 기아자동차였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맥라렌하고 에스턴 마틴 표시가 있어. 반포에 크게 매장이 있잖아요 지금 기흥이. 근데 거기가 원래 효성 건물이에요. 효성에서 모레 FNK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효성 쪽에서 이제 좀 나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도 들었어요. 차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로 옮겨오나? 어제 반포에서는 옮기기는 옮겨야 될 거예요.
있어요. 효성에서 FNK 그걸로 쓴다라고 전 들었는데 신기하네요. 지나가다가 이것도 봤네. 우연히 봤습니다. 후져 보이죠? 네, 여기 이상한 마사지 하는 데도 근데 있고. 이쪽 이게 골목골목에 뭐예요? 맛집도 많고 바들도 괜찮은 데 많아요. 아, 피부 여기에? 살론이라고 몇 번 가봤던 바인데 괜찮은 바도 있고 이쪽 나가면 여기가 이제 메인 메인 상거리인데 네, 순천향대 상거리잖아요. 네, 이쪽이 맞아요. 쭉 올라가면 이제 이태원으로 연결돼 있고 해밀턴 맞아요. 호텔 나오고 그렇죠. 네. 저는 여기 순천향대 상권을 언제 이용해봤냐면 그 통닭 유명한 한방 통닭 아, 있어요. 한방 통닭. 그거 먹을 때만 이용을 해봤고 네. 약국 갈 때 맞죠. 라인원에서 걸어오면 되게 네. 가까우니까 그럴 때만 이용을 해봤고 사실은 저는 지금 한남동 산지 8개월 됐는데 여기 상권을 이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라인원 뒤에 거기는 패션파이브 있죠. 네. 그리고 뭐 라인원 상가 안에는 아오 베이커리 있지, 백미당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거기 뭐 보르고 한남 네. 신주균 소믈리에 누나가 하는 거기도 있고 그리고 커피숍들도 느낌 있는 데 많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태원이니까 네. 굳이 여기까지는 나는 안 오게 되더라고. 여기가 이제 순천향대고요. 맞아요. 순천향대 병원 건너편에 약국이 되게 많아요. 라인원에서 한 6분? 7분만 걸어오면 네. 약국들이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어떤 약국이 밤에 영업을 하면 어떤 약국은 문을 닫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24시간. 약국을 또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학병원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건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골목 쪽도 상권이에요. 있어요? 여기가 한 산남동에서 405등 정도 하는 상권이긴 아, 한데 그래? 1등은 어디야? 1등이라고 하면 이제 저 요 순천대 저 내려가는 저 아까 입구 아, 상거리 그쪽. 쪽 그쪽이 이제 1등이고 음. 여기는 조금 빠지시면 여기도 상권이 있어요. 저 궁금한 거 제가 반반? 구매의사 반 아니면 좀 알아보는 거 반 네. 해가지고 여기 순천향대 병원 우리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순천향대 병원 근처에 여기 스타벅스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를 한번 알아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영정 씨가 나한테 자료도 보내주고 네. 막 이랬잖아. 알아봤었는데 거기가 200 몇십억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3종이고 끝까지 네. 올라가 있고 1층에 스타벅스 있고 이런데 여기는 보통 평당 얼마나 이 대로가? 여기도 사실 뭐 그렇게 거래가 자주 되는 동네가 아니긴 네, 한데 네. 저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 입구 쪽에 평당 1억 넘게 팔렸어요. 아 이런 덕이 팔렸어요. 네, 이미 실거래가 여기 거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 거리가 지금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상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병원 있고 좀 오피스 몇 개 있는데 맞아요. 굳이 여기까지 누가 찾아오겠어요. 근데 굳이 여기 여기까지. 음식점들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들이 되게 오래된 데가 많아요. 다른 한남동처럼 하이엔드 업장들은 아닌데 그냥 대중들이 오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약간 하이엔드 업장들이나 좀 깔끔하고 트렌디한 업장들이 들어오면서 여기도 그런 게 이제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더일이랑 나인원이 들어오면서 더일 앞에 조그만한 근생 건물들이라든가 네. 주택들이 근생 건물로 개조가 되고 느낌 있는 업장도 들어오고 나인원도 지금 그런 추세잖아요. 네. 뒤쪽이. 근데 여기는 약간 그런 흐름이 약간 좀 더딘 것 같아요. 제가 볼 여기는 때는. 원래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전에 없었던 데를 있는 걸로 바꾸면 빠르게 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원래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땅값도 비쌌고 권리금도 높았던 지역이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여기도 야금야금 바뀌고 있는 편인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로 사정도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도 상권에서 확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인원 입주하기 전에 임대후 분양 당첨되고 한참 공사 중일 때 나인원 뒤편을 와이프랑 한겨울에 패딩 입고 걸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야 뭐 길이 이래? 근데 그때 한참 이제 발 빠른 사람들은 맞아요. 그 뒤에 근생 건물들 하나 두 개씩 그때 대출도 더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생 건물들 사고 뭐 주택들 사고 빌라들 사서 막 개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야 여기에 뭐가 장사가 된다. 그리고 나인원 들어온 사람들이 굳이 여기 이 막 좁은 길을 걸어 다니면 소비를 할까 했는데 곰에 들어오고 한강진역하고 또 이태원하고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된대요. 거기가. 지금 오히려 부자피자 쪽 메인 상권 일로 넘어왔어요. 그때가 꽤 오래전이에요. 네. 저 부동산 촬영 영정 씨랑 거의 하기 초창기? 맞아요. 아 이게 내가 그 당시에는 보는 눈이 없었구나. 그때 얼마에 팔렸는 줄 알아? 그때 뭐 5천, 6천을. 평당 5천. 지금 평당 1억 천. 대출 꼈으면 400% 300% 맞아요. 수익. 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물이 이 건물이었어요. 이 맞아요. 스타벅스 있고 여기 한남 67 호텔 있는 요 건물이 호텔. 200 몇십억에 나왔던 것 같아요. 200억이었나? 근데 이게 수익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이게 건물이 되게 좋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요? 호텔허가 간 아니 이거 어떻게 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 받았으니까 아, 신규 호텔허가가 안 나는데 숙박업소를 받아놓은 거죠. 와. 그렇게 받아놨으니까 어. 이 호텔이 거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거의 그렇겠네. 독보적이잖아요. 이 동네에 이 많은 술집들과 이런 상권들 중에 유일해요. 그래서 되게 비싸게 불렀구나. 그렇죠. 수익성도 괜찮고. 아 수익성도 스타벅스가 괜찮아요? 들어가 있고. 이 동네에서 제일 건물이 높게 올라간 건물. 맞아요. 약간 좀 시그니처 같은 건물이에요. 여기가 네. 순천향대 상권 중에. 영동 씨가 뭐 자료도 보여주고 예슬이도 저한테 자료 막 보여주고 했을 때 고민이 됐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나중에 뭐 한 3구역까지 개발되는 걸 보고 뉴타운까지 연계해서 10년 정도 내가 이렇게 묻어둘 거면 네. 수익성도 잘 나오고 나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자하실 맞아요. 분들은 근데 10년 동안 이걸 묻어둘 바에는 나는 그냥 딴 거 할래. 건물 투자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묻어놓는 용도로는 괜찮은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10년 장기 투자로 보면 괜찮은 건물인 것 맞아요. 같고 대출까지 다 해도 자기 현금이 한 50억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50억을 여기 묻어둘 바에는 딴 거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50억까지도 생각을. 또 건물 사신 분이 있어요. 누구 이정재랑
정우성 씨. 아 현금 네. 50억으로 샀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제 주변에 오렌지족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본인이. 아 아시나요? 그분이 아니 정재랑 우성이도 50억으로 건물 사는데 나도 도산들에다 50억으로 건물 하나 사야겠어 이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니 저 스타벅스 건물 등지고 들어왔는데 되게 옛날 거리다 여기는. 여기가 원래 이제 메인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카페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이게 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아 왜요? 현재 건물 주인분께서 팔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너무 싸게 준 거예요. 자기가 팔려는 금액 대비 1.4%, 1.3%막 이렇게 그렇게 나오니까 뭐 어떻게 누가 사? 시세는 땅값 시세는 맞는데 임차인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안 팔립니다. 차라리 아예 비어져 있으면 빨리 팔렸을 거예요. 영정 씨는 워낙 이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뭐 당연히 전문가고 나는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만약에 내가 건물을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그래 대출 받고 내 현금 이만큼 들어가고 등치세 냈을 때 수익률 얼마 나오는데 이걸 우선 보게 되고 왜냐하면 맞아요. 당장의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팔려고 내놨는데 수익률이 안 나면 누가 사냐 이거죠. 이런 건 계산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어서 항상 모든 투자는 엑시시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원래 유동화되기가 힘든 자산 중에 하나예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그래도 결국엔 유동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엑시스를 할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컨설팅을 미리 받고 네. 또 아니면 주변에 부동산 빠꾸미들이 있으면 네. 같이 고민했으면 그렇게 임차를 안 줬을 텐데 왜냐면 그렇죠. 요즘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너무 강화돼서 네. 10년을 사실 명도를 못 하고 네. 그리고 올리는 것도 좀 너무 제한이 많아서 임대를 못 올리잖아. 한번 임차를 잘못 받아버리면 임차 구성도 맞아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좋은 위치의 건물들 중에서 공실임대들 있잖아요. 임대료가 높은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안 받죠. 안 받아요. 금리도 싸고 그러니까 나 그냥 비워놓을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한남동 진짜 8개월째 살고 있는데 여기 처음 와봤어요. 아 진짜요? 이 골목을 처음 들어와봤어. 이쪽으로 가면 그쪽이구나. 한강 가는 네. 길이구나. 여기 신축 건물 같은데 네, 공실이네? 건물들. 이런 건물 신축 지어서 꼭대기에서 루프탑에서 밥 먹으면 한강뷰 다 보이겠다 여기는. 여기 앞에 딱 뻥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한강뷰까지 다 보이겠다. 이런 네. 건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저도 돈을 모아서 열심히 네. 모아서 제가 꿈이라기보다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남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요즘 한남동에 워낙 많은 개발들이 있고 개발 호재가 많잖아요. 네. 한남동은 진짜 요즘에 다이나믹하게 변해가는 동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동네가 딱 두 군데 꼽으라 그러면 네. 한남동하고 성수동이에요. 맞아요. 집 가까우니까 네. 이런 데다가 이런 부지 하나 사서 이런 건물 하나 올려서 위에서 와인 파티 지인들하고 같이 와인 먹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 임차가 하나도 안 차는데 이유가 뭔가요, 원정 씨? 여기 상권이 엄청 폭이 넓은 상권이 아니다 보니까 임대 수요도 적은 데다가 신축 건물이니까 오히려 이분들도 임대료 싸게 안 놓을 거예요. 임대료 어느 정도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즘 분위기상 특히 요즘 코로나 이 시국에서 임대를 새로 신규로 맞추는 분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치. 부동산 특히 뭐 상업용에 대한 임대 수요들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감소를 하게 됐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영정 씨 말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제가 투자한 업장들도 타격을 되게 많이 네.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임차를 맞추기도 힘들고 자영업자들 매출 당연히 떨어지니까 임대료 내기 좀 빡빡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강남이랑 성수동, 한남동 이런 핵심 지역들은 건물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댓글로 이렇게 막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틀리에 거리 6천에서 7천까지밖에 안 올라간다면서 지금 1억이 됐다. 그 정도로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아틀리에 거리가 떴다기보다는 맞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아, 전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시한폭탄 같이 달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그래도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지. 계속 팔려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거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올해 막 이렇게 건물 투자들이나 지인들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아씨 이게 맞나? 어떤나?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형이 성수동에 9월달에 샀을 때 그때랑 지금 성수동 생각해도 그러니까 올랐어요. 또 올랐어.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당연히 저도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어. 사람이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우리가 뭐 재벌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도 그냥 있는 도 없는 도 다 쥐어 짜가지고 사는 건데. 투자에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라도 어떻게든 샀던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어딜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도 저는 한남동은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오늘 촬영하려고 온 게 아니고 준비 없이 저기 한남회가에서 밥 먹으러 왔어요. 한남회가 우리랑 1도 관련 없는 업장입니다. 있긴 있어요. 네? 형은 정말 관련 없는 사람인데 아, 한 그래요?
대표가의 지인이 이제 업장을 했다라고 해서 한 대표님도 궁금하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뭐 어쨌든 나랑 관련 없어. 이런 거 얘기해야 돼. 아니, 앞으로 다 얘기하고 가자. 네. 밥 먹으려고 영정이를 만났는데 한남동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상권이 라인원에서 걸어서 한 10분에서 한 7, 8분 정도면 다 오는 상권이라서 친숙했고요. 영정 씨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서 우리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떠들었는데 한남동이 전체적으로 뭐 다 많이 가격이 올랐고 앞으로 그 가격에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권의 기본 이론상으로 앞으로 한남동에서 시세가 가장 많이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쪽. 왜냐하면 저 뒤에 이제 더힐 쪽 같은 경우는 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다 개발 호재가 있는 데다가 네. 한남동에서 도로 환경이 가장 좋은 데 중에 하나예요. 네. 집가 상승적으로는 가장 메리트 있는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뉴타운까지 고려해서죠. 그렇죠. 네. 뉴타운까지 고려해서 그런 개발 호재와 도로 사정. 최근에 이 뒤쪽으로 어느 누군가가 땅을 엄청 사고 있어요. 단기간에 이 뒤쪽으로 평당 1억으로 부지를 막 몇백 평 사고 있더라고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가 보네. 대충은 들어서 대충 드는 정보가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기를 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한강 가깝고 막 뷰도 좋고 이러니까 뭔가를 개발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 여긴 또 준주거가 많아요. 준주거가 많아가지고 높게도 지을 수 있고 네. 주상복합 스타일의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남동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할 때 좀 장기 투자 한 5년에서 1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남 오거리의 투자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드린다. 10년 정도 보면 저는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좋은 투자처. 하고요. 나중에 호재들이 반영이 될 때 더 맞아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정도 네. 보고 투자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개발을 좀 더 해보고 싶고 하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 라인원 한남 뒷산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평당 막 1억에 나오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적이 9천에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동 아틀리에 거리 같은.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시세가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남동 뒤에 같은 경우도 거기가 도로 사정이 좋거나 교통이 좋거나 뭐 다른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권의 기본적인 생리로는 좋아질 수 있는 상권은 아닌데 좋아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들어가서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1,000, 1억, 2천에 들어가서 한 3, 4년, 4, 5년 지나서 1억 5천엔 잘 팔아야 나와야 되잖아. 5천에 나와야 되니까 그만큼 상승폭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20%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곳에 투자해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 좋았습니다. 네. 네.